부동산 전문인이 아니면서 이 서류상 부동산 손실로 기타 소득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 얘기 많이 다뤘던 주제인데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셔서 다시 한번 다룹니다. 안녕하세요. 임대부동산 투자로 근로소득을 공제하려면 부동산 전문인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영상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풀타임으로 다른 일을 하다 보니 부동산 전문인 조건을 충족할 수 없을 테고요. 그럴 경우 또 다른 방법도 있다라는 영상도 봤는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 내용이었었어요. 내가 어떤 고임금의 근로자 또는 뭐 사업가, 고임금 아니어도 되는데 그냥 내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데 돈을 벌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세금을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거 부동산을 써서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부동산을 사, 그리고 부동산에서 대체로 내 돈뿐만 아니라 레버리지 투자를 하잖아요. 여기서 예를 들어 20만 불이라고 하면 그 20만 불을 내가 부동산을 사는데 레버리지를 해서 론을 받아서 100만 불짜리 부동산을 산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부동산에서 임대소득도 뭐 발생할 뿐더러 그리고 이 부동산은 투자 부동산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내가 많이 잡을 수 있는데 이러한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서류상 손실에 지나지 않죠. 나의 추가의 지출이 아니잖아요. 내가 한 거는 그냥 부동산 모기지 받아서 산 거잖아요. 내 투자 자산을 확보했는데 이걸 통해 나는 서류상 손실,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큰 금액의 비용을 내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부동산에서의 임대소득뿐만 아니라 감가상각의 비용이 남는 부분은 내 기타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을 줄이는 데까지 쓰면 와, 이건 엄청 좋은 거 아니냐라는 이런 아이디어가 임대부동산 투자를 통한 절세 방안이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게 sounds too good to be true. 그리고 이러한 기존의 그 사업소득과 부동산에서의 발생한 서류상 손실을 서로 offset하는 데 쓸 수 있기 위해서는, 차감하는 데 쓸 수 있기 위해서는 조건이 뭐였다면 부동산 투자자, 리얼 에스테이트 프로페셔널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던 거죠. 그걸 이제 이분이 얘기하셨던 거예요. 이 부동산 전문인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분은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 보니 부동산 전문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부동산 전문인이 아니면서도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이런 손실을 일으켜서, 서류상 손실을 일으켜서 내 기타 소득을 줄이는데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있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두 번째 영상이었었어요. 아니어도 가능하다라는 그 내용이었었어요. 근데 그게 좀 어렵더라. 그러니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질문을 워낙에 자주 받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한 상담을 통해서도 많이 다루는 그런 주제이다 보니까 오늘 한번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들어가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팔로우가 안 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셔도 좋겠습니다만 결론만 챙기셔도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의 배경이 되는 컨셉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시작하려고 해요. 소득을요, 우리가 벌어들이는 소득은요 크게 봐서 두 가지로 나뉘어요. 뭐냐면 액티브한 활동으로부터 나오는 소득 또는 비용, 손실이 있고요. 패시브한 수동적인 활동에서 나오는 소득과 비용이 있습니다. 액티브 인컴은 뭐가 있을까요? 대체로 쉽죠. 내가 근로소득, 그렇죠? 사업소득, 내가 액티브하게 뭔가를 해서 벌어들이는 거. 패시브는 뭐가 있을까요? 뭐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이런 게 해당이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패시브 액티비티 로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액티브한 활동에서 나오는 손익이 있겠고요. 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손실이 있고 비용 있겠죠. 패시브한 활동에서 나오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두 개를 섞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이에요. 이해되시죠? 액티브에서 나온 손익이 있고 패시브에서 나온 손익이 있을 때 이건 섞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부동산은 말하자면 패시브인 거고 나의 사업소득, 근로소득은 액티브이기 때문에 이거 섞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거기 가기 전에 액티브는 액티브끼리, 패시브는 패시브끼리만 서로 차감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는 게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적용 대상은 누구냐? 개인하고요. 그리고 법인 중에 일부의 법인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이 법인 중 일부는 뒤이어 얘기할게요. 그러니 일단 내가 개인이면 나의 액티브한 활동에서 나오는 것과 패시브한 거에 있어서는 섞이지 못한다라는 게 기본 규정이라는 걸 알겠죠. 그리고 이 패시브라는 것은 뭐냐?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뭐가 패시브 액티비티에서 나오는 거냐라는 걸 또한 궁금해할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어요. 상식선에서의 패시브 액티비티예요. 뭐 이자, 배당, 임대 수입 또는 뭐 로열티 뭐 등등등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특이하게도 임대소득, 렌탈 인컴은요 무조건 패시브라고 세법상 규정해요. 내가 이 부동산, 임대부동산을 내가 아무리 뭘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패시브다라고 규정을 해요. 그러니 개인의 임대부동산 투자는 무조건 패시브 액티비티다라고 소결론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개인이 내가 부동산에 투자해서 수입을 내는 렌탈 인컴은 앞서 얘기했던 그 세법상의 규정에 따라 무조건 패시브다. 그러니 임대부동산에서의 손실은 나의 기타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줄이는 데 쓰일 수 없다. 왜? 패시브 액티비티와 그 액티브 액티비티에 있어서 섞이는 게 안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요 영상의 내용이 하나가 충족이 되면 이 경계를 허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뭐냐? 내가 리얼 에스테이트 프로페셔널이 되면 그 자격을 확보하면 비록 액티브, 패시브, 패시브 액티브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이거를 섞어서 쓸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리얼 에스테이트 프로페셔널이 됨으로써 적극적으로 부동산을 활용한 이 소득세 플래닝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왔던 배경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리얼 에스테이트 프로페셔널이 되려면 뭐냐? 조건이 막 있어요. 여기 조건에 대한 내용도 얘기를 합니다만 오늘은 굳이 얘기하진 않을게요. 이게 어렵더라. 그렇죠? 부동산 전문인이 되려고 하려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내가 풀타임으로 딴 일을 하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 충족하기가 어렵더라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패시브와 액티브를 섞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다시 놓이는 거잖아요. 그 말이에요. 나는 생업이 바빠서 리얼 에스테이트 프로페셔널 될 수 없는데 어쩌지? 다른 방법은 없냐? 라는 게 돌고 돌아 이분의 질문으로 왔던 거죠. 그래서 답은 뭐냐면요. 두 가지 방법은 가능하다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렌트가 아닌 다른 인컴으로 만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법인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 렌트가 아닌 기타 소득으로 만들자라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배경에서 나오냐면요. 앞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패시브 액티비티의 규정이요. 패시브 액티비티가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상식선에서 패시브 액티비티가 있다 그랬어요. 그냥 생각을 해봐도 내가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성격의 소득이 있잖아요. 그죠? 이자 배당 얘기했어요. 로열티 얘기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렌탈 인컴은 무조건 패시브라고 그랬어요. 내 부동산을 뭘 어떻게 하건 간에 기본적으로 렌탈 인컴은 무조건 패시브라고 한 거였었어요. 그러니 임대업은 무조건 패시브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하나 추가로 나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소득을 임대소득이 아닌 세법이 규정한 임대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서 빠지겠죠. 여기서 임대소득이 아닌 것으로 만든다면 패시브에서 빠질 것이고 그리고 이 활동을 통해 이 소득을 상식선에서의 패시브 액티비티가 아닌 액티브로 만들 수 있다면 적극적인 소득으로 만들 수 있다면 이 패시브 액티브의 그 규정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세법이 이걸 정의해요. 뭐냐? short-term rental income으로 그 프로퍼티, 그 부동산을 활용하면요. 이건 패시브 액티비티로 안 본다라고 세법이 규정해요. 일반적으로 내가 부동산을 사서 투자 부동산을 사서 임대를 하면 대체로 롱텀이잖아요. 오피스가 됐건 집이 됐건 이렇게 롱텀으로 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short-term rental property, short-term rental income을 만드는 그 방식으로 부동산을 활용하면 여기서 나오는 손익은 패시브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short-term이 뭐냐? 세법이 정의하는 것은 7일 이내의 임대 기간, 우리 에어비앤비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평균 임대 기간을 30일 이내로 유지하면서 여기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퍼스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예컨대 숏텀 하우싱이에요. 진짜 어디서 휴가 오는 사람들한테 주기 위해 클리닝 서비스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거기 공항까지 픽업해주고 드롭업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까지 가미가 되면 이러한 활동은 세법이 렌탈 액티비티로 보지 않고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부동산 손익은 패시브가 아닌 액티브로 봐주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첫 번째 방법으로서 내가 임대부동산 투자를 통해 수입을 낼 건데 이 부동산의 운영을 30일 이내 플러스 서비스 또는 7일 이내로 만들 수 있다면 이거는 리얼 에스테이트 프로페셔널이 내가 아니더라도 여기서 나오는 디프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그 손실을 나의 기타 액티브 인컴을 줄이는 데 쓸 수 있다.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코퍼레이션으로 만들어라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 패시브 액티비티 로스에 대한 규정을 한번 볼게요. 액티브는 액티브끼리, 패시브는 패시브끼리만 서로 줄이거나 엎어치고 맺히고 하지 둘이는 섞이지 못한다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냐면 적용 대상이요. 개인들한테만 이 패시브 액티비티 로스 규정이 적용이 되고 법인한테는 일반적으로 적용이 안 돼요. 일부의 법인들한테만 적용이 돼요. 그 일부의 법인들이 뭐냐면요. Closely Held Corporation과 Personal Service Corporation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요놈들이 아닌 일반 코퍼레이션은 이 패시브와 액티브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요. 바꿔 말하면 어떤 회사를 설립해서 거기서 사업을 하고 사업 소득을 내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거기서 감가상각을 통한 서류상 손실을 만들어내면 그 법인이 CHC와 PSC가 아니면 그러한 구분 없이 다 섞여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정리하면 즉 CHC와 PSC가 아니면 이 법인에서 버는 사업소득을 이 법인에서 버는 임대부동산의 서류상 손실로 줄일 수 있다. 이 얘기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 거죠. 그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거죠. CHC, Closely Held Corporation이 뭐냐?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유레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쉽지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 자체로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Closely Held Corporation은 뭐냐? 5인 이하의 주주가 50% 이상의 회사 소유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체로 우리의 가족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인 설립하는 게 그렇겠죠. 내가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데 내가 직접 안 사고 내 법인의 형태로 산다고 하면 5명 이상의 어떤 파트너, 조인트 인베스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CHC에 적용이 되면 아까 그 혜택을 못 누리는 거니까. 아무튼 CHC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또 Personal Service Corporation이라는 컨셉도 있어요. 이게 PSC인데요.
이건 뭐냐면요. 퍼스널 서비스. 뭐 저와 같은 변호사나 뭐 회계사나 이런 서비스 하시는 분들 해당이 될 것이고요. 건축사, 뭐 의료 서비스, 뭐 메디컬 닥터 뭐 이런 사람들 다 해당이 되겠죠. 이 경우에 말하자면 인플로이 오너죠. 가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요. 그리고 그 인플로이 오너가 복수의 오너들일 수도 있어요. 전체 그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아워의 20% 이상을 차지할 때 PSC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회사들 CHC나 PSC의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던 패시브 액티비티 로스와 액티브 인컴으로부터의 그 offset이 불가능하다. 여전히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유레카라고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였냐면 이해하시다시피 내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뭔가 절세를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또는 그런 플랜을 하시는 분들이 변호사, 회계사, 의사 뭐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그러면 내가 직접 여기서 법인이라고 했으니 법인에서 직접 부동산을 투자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감가상각, 서류상 손실을 이 나의 이 서비스 인컴, 내 주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안 된다. 왜냐하면 PSC라서. 클로즈리 헬드 코퍼레이션도 마찬가지예요. 대체로 이런 경우에 부동산 투자하는 데 있어서 5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게 아주 수월하지는 않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방법 2의 결론, 콜포레이션을 만들어라의 결론은 사업자로서 운영하는 법인이 CHC와 PSC가 아니면 이 법인에서 버는 사업소득을 이 법인에서 발생하는 임대부동산의 서류상 손실로 줄일 수 있다. 언제? REP가 아니더라도. 자, 그러면 추가의 질문이요. 만약에 내가 클로즈리 헬드 코퍼레이션이라던가 아니면 퍼스널 서비스 코퍼레이션이면 무조건 이거는 노노노냐? 그렇진 않다예요. 그렇진 않다. 추가 조건. 비록 내가 클로즈리 헬드 코퍼레이션, 그러니까 내가 나만 또는 5명 이하의 소수의 주주만으로 구성된 코퍼레이션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더라도 또는 내가 퍼스널 서비스 코퍼레이션, 변호사, 회계사, 뭐 건축가 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 해도 추가의 조건을 충족하면 여전히 이러한 패시브와 액티브의 구분 없이 다른 법인과 마찬가지로 다 줄이는 데 쓸 수 있다. 그런데 이 추가 조건을 제가 오늘 얘기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이렇게 추가 조건을 충족하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서류상 손실을 나의 기타 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줄이는 데 쓸 수 있다는 점은 좋지만 그러나 아까 얘기했었던 그 퍼스널 홀딩 컴퍼니 텍스라고 하는 그 20%의 추가 과세 있었잖아요. 이게 또 적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는데 부담도 생겨버려요. 그러니 많은 경우 이 CHC와 PSC면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더라가 결론이에요. 얘기를 하면서 좀 답답합니다만 자, 오늘의 결론은요. 질문. 부동산 전문인이 아니더라도 부동산 손실을 사업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아래 두 가지를 통해 가능하다. 첫째, 숄텀으로 임대 수입을 내는 그런 비즈니스로 부동산을 운영하면 가능하다. 또는 CHC나 PSC가 아닌 일반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 하에서 사업과 임대업을 병행하면 가능하다가 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one more thing이 있어요. 사실은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첫 번째는요. 좀 스텝 백해서요.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거든요. 아니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부동산 전문인이 안 되면 이거 말짱 꽝 아니냐 또는 뭐 이거 그다지 대단하지 않은 거 아니냐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상담 고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투자 부동산을 투자하는데 리얼스테이트 프로페셔널이 안 되더라도 또는 그 뒤에 얘기했던 오늘 말한 그 두 가지 숄텀으로 하지 않고 콜포레이션으로도 조건을 내가 충족하지 못한다 해도 투자 부동산에 대한 또는 임대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그 자체로 좋은 거다. 왜냐하면요. 이게 오늘 주제와는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패시브 인컴이잖아요. 이거 내가 액티브 인컴에서 패시브 인컴으로 내가 컨버트를 하는 그런 좋은 하나의 비클이 되잖아요. 그러니 임대부동산 투자는 나의 은퇴 준비를 위해서는 굉장히 이건 좋은 것임이 분명하고요. 더 나아가서 과세면에 있어서도요. 이거는요. 아까 얘기했던 그 서류상 손실, 감가상각을 통한 서류상 손실을요. 그래, 비록 내가 다른 소득을 줄이는 데는 못 쓰더라도요. 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을 줄이는 데는 온전히 다 쓸 수 있어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내가 그렇게 벌어들이는 수동적인 렌탈 인컴을 실질적으로는 비과세 소득으로 만든다라는 거니까 얼마나 좋냐는 거죠. 이 경제 활동을 하는 데서 나의 은퇴를 위해서건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건 굉장히 그 자체로 파워풀하다. 비록 여기서 발생하는 서류상 손실을 다른 소득을 줄이는 데 쓰지 못한다 해도 이게 안 좋은 게 아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다는 거죠. 임대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 활동이다. 두 번째, 이것도 있어요. 비즈니스 오너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비즈니스 오너들이라면 사업체 건물을 사서요. 이걸 본인의 사업 활동에 쓰세요. 아니 물론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에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만약에 내가 메디컬 프랙티스를 해요. 근데 내 의원, 병원, 건물 내가 사잖아요. 또는 건축가, 변호사, 회계사 마찬가지야. 사옥을 사요. 작은 건물이라도. 또는 내가 사업을 하는 어떤 엔지니어링 회사였을 때 사무실을 사건 공장을 사건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동산에서 비롯되는 손실은요. 내 사업 소득을 줄이는 데 쓸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내가 무슨 PSC건 아니면 클로즈리 헬드 코퍼레이션이 상관없어요. 그러한 제약은 내가 다른 임대 사업을 했을 경우에
적용되는 제약이고요. 내가 내 사업에 그 사옥을 쓴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비즈니스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패시브 액티브가 아니라 다 액티브예요. 그러니까 적용받을 수 있고 혜택을 온전히 다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는데요. 그래서 그거 다 줄이는데 쓸 수 있으니 두 번째, 이것 또한 잊지 말아라 라는 그런 포인트이고요. 진짜 결론은요, 이게 좀 이빠른 소리고 낯간지러운 얘기긴 한데요. 부동산으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줄이려는 그런 분들은요, 전문가가 상담이 필요하다. 이게 너무 좀 낯간지러운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뭐 CSC라던가 뭐 PSC라던가 이런 것들이요, 자세한 조건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나쁘게 말하면 루폴 또는 좋게 말하면 이거를 우리가 우회해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다 얘기할 수는 없죠. 제가 다른 뭐 얘기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각 케이스별로 여러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유의미한 수준의 어떤 투자를 활용해서 소득세 플래닝을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다 따져보려는 노력은 충분히 유의미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